김현정 의원님은 이 김용태 의원께서 얘기하기로는 당의 어떤 중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이것까지 검찰이 건드려서 되겠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난 22년도에 저희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 더불어민주당도 헌정사상 최초로 뭐 당사도 압수하고 국회 우리 사무실도 동시적으로 또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의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문제가 워낙 지금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또 여론 조작 등과 관련해서 시발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일단은 이게 이 압수수색이 또 어제 일부 언론에서는 또 뭐 이렇게 사전에 예고된 약속 수색이다 뭐 이런 또 시각도 좀 있었고 또 어떤 언론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극심한 내부의 그 권력 그 싸움에서 이 검찰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용산을 공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선도 있더라고요. 네. 또 어찌 됐든 간에 그 일단 이 진실을 규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그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확보된 그런 공천 관련된 자료가 실제로 공천과 이렇게 맞아 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 과정에서 한치의 의혹 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수사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의 회력 정도고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러면은 무엇을 찾아갔던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뭐 사전에 좀 형식적으로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의 시선도 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미 예고되었기 때문에 공천 관련된 뭐 주요한 자료라든지 또 컴퓨터도 교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증거들이 이미 지금 은폐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이제 가정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공천 관련된 자료라는 것이요. 저도 이 공관위원을 여러 차례 해봐서 아는데 사실 그 기본적인 그 후보들에 대한 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뭐 재산이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평가 항목 중에 이제 경쟁력 조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여론조사거든요. 거기에 정체성이라든지 뭐 도덕성 이런 것들 항목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그 자료의 그러니까 그 심사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거기서 공관위원들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공천 개입은 그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공관위원장이라든지 공관위원들에서 권력 실세들이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그 평가를 좋게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천 개입이 이루어지는 구두로도 많이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공관위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는 그런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공관위원장과 공관위원들에 대한 뭐 그 통화라든지 또는 그 뭐랄까 이렇게 개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공천 그 개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뭐 전산 자료라든지 뭐 그 공천과 관련된 자료들 기본적인 자료들 외에도 실제로는 그 공관위원장하고 당시에 당 대표였던 전 이준석 대표 뭐 윤석열이랄지 이준석이랄지 그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연관됐느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음성 녹취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목소리도 실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윤석열 그 대통령 부부의 핸드폰도 좀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거친 말도 나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뭐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은 친윤 이제 인사들이 그거를 대리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전 정말 일단은 먼저 지금 정부와 여당이 특히 여당이 집권 당으로서 좀 민생 좀 쇄신하고 좀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런 내용 갖고 이렇게 심하게 오랫동안 거의 3주가 넘게 이렇게 싸워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거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이 건 관련해서는 그 제가 봤을 때는 양쪽 다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좀 전에 그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하는 그 뭐 고모들 끌어들여갖고 그렇게 하는 거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물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일단 뭐 실명으로 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저는 간단하게 본인에 대해서는 본인이 쓰지 않았다고 명확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도 이것이 가족이 쓴 것인지 또는 도용당한 것인에 대해서 밝히면 될 문제인데
자꾸 갑자기 이제 검사 출신이어서 그러진지 모르겠지만 자꾸 이게 정당법이라든지 개인신용정보에 위반된다는 등 이렇게 자꾸 변명처럼 들리는 얘기들을 하니까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고 확산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그리고 당대표 관련된 이런저런 의혹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도의적으로 또는 정무적으로 밝히는 게 이게 당연히 국민의 눈높이인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오히려 그 한동훈 대표가 뭔가 갖고 있는데 나중에 이거를 한꺼번에 모아서 대치기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들리긴 시선까지 합니다. 생기고 있는데 정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그것도 여당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결국은 뭐 한동훈 대표 스스로 얘기했지만 본인을 쫓아내려고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이게 정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 한 대표가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뭐 갈등 관계가 전체 다 풀려야 다 이 얘기도 풀릴 것이다 보십니까?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저희가 아까 좀 전에 그 우리 김용태 의원도 말씀하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사실 한동훈 대표가 그 입장을 밝히면 되거든요. 가족과 관련된 것들에. 근데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밝힌다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결국은 한동훈 대표는 지금 친윤 쪽에서 용산의 오더를 받아서 본인을 전 이준석 대표처럼 쫓아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대한 이제 방어 전략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 박절하지 못한다 이렇게 등하면서 뭐 그 아내가 그 국정 관련돼서 의견 주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는 등 이렇게 계속 변명하고 계속 그 방어를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본인 가족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런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반대로 또 그러면 김혜경 여사랑 뭐 정경심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가혹하리만큼 그분들은 저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도 약간 좀 내로남불적인 좀 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이게 이제 당원 게시판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그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간에 권력 다툼에서 한쪽이 죽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김 여사한테요.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 대해서 탄핵 그리고 절차를 이제 추진 중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선 이제 부장검사 33명 전원이 검찰 내부망에 이제 위헌적 시도 중단하라면서 입장을 표명하고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민주당 입장을 아무래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이제 차장검사들이 입장문에 의해서 대검 고위 간부까지 이제 거세게 이제 다 같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이제 계속해서 강행한다는 입장인 건가요, 의원님? 네, 그렇죠. 저희는 이미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백신, 어미준 그 검사에 대해서는 12월 10일 날 그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이제 의결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번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하고 그 명품백 수수 관련된 무혐의 처리한 그 중앙지검장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12월 4일 날 탄핵 그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의결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는 그대로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관련해서 중앙지검의 부장검사가 집단적으로 이제 반발하는 성명서도 발표하고 중앙지검장도 뭐 이례적으로 인터뷰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검사는 그 헌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수사 공정성의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는 그 모습에서 벌써 본인들이 정치 검사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본인들은 이렇게 본인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추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원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이 정치 검찰들이 한 일들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세요. 뭘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76차례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6번에 대한 기소 이렇게 편파 수사와 그 정치 기소를 통해서 진짜 먼지털이식으로 악마화시키는 그런 측면, 또 반대 측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하고 있는 이런 수사 공정성을 현저히 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딱 보고 계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고 잘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그런 그 수사와 그런 과정에서 있었다라고 저희들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헌법상에 주어진 탄핵이라는 권한을 저희가 그 입법부로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서로의 주장이 팽배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 종국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검사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에 의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반드시 탄핵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대단히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검사의 잘못된 그 행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통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한 30초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 수사를 했던 검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제 강배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련된 수사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의 범위 아닌데도 불구하고 했다라는 것 측면에서 위법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한 것이고 엄혜준 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해이순 교사 관련된 혐의들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 검사들이 치해법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들이 수사와 본인들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땐 편파 수사고 정치 수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당당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 검찰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그런 행태들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더 높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